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지금이 일요일 오전인데 어제도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이제 한반도에 북미 종전선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그런 이제 동영상을 올렸었죠. 그 아침에 보니까 또 일본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내용하고 연계된 것이고, 그래서 일요일 오전이지만 짧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아직 국내 주요 뉴스에는 보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사안이. 그래서 속보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안에 대해서. 자, 이것은 오늘 아침에 7시 51분에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에 대한 속보입니다. 일본 ANN 방송의 속보고요. 이제 기사만 속보가 뜬 게 아니라 일본의 장관이, 기시노부 방위성 장관이죠. 사진 속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기자회견식으로 발표도 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 간단합니다. 아마 자세한 정보는 좀 하루 이틀 있다 나오겠죠. 분석이, 군 당국의 이제 분석이 끝난 다음에 현재 나온 방위성 장관이 이야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 2월 27일 오전 7시 51분에 발사가 됐고, 동해 쪽으로 발사가 됐지요. 그래서 최대 고도는 600km, 비행 거리는 300km였고, 일본의 경제적 배타수역 바깥에 떨어졌다, 안쪽에 떨어진 건 아니고, 그리고 뭐 항공기나 일본 함선에는 아무 피해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간단하게.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제 생각이죠. 자, 이거 뭐 제가 여러 번 썼던 슬라이드인데 조금 변형을 가했습니다. 이미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들으시는 분 중에는. 자, 죄송합니다. 북한이 1월 5일부터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죠. 그래서 왼쪽에는 그 미사일을 발사한 그 사례를 정리한 겁니다. 1월 5일, 11일부터 쭉 해서 1월 30일까지 7차례 발사를 했죠. 1월 달에만. 예. 금년 이전에는, 이건 2022년이죠. 2021년까지는 1월 달에, 추운 한겨울에 1월 달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2022년 들어서면서 자그마치 1월 달에만 7차례, 1월 5일부터 30일까지 15보름간 7번을 쐈으니까 2, 3일마다 한 번씩 쏜 셈이에요. 엄청난 빈도가 높은 것이고, 무언가 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큰 이유가 이제 미국이 북미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 벗어난 것, 새 있다, 촉구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미국이 북미 종전 협상을 거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다가 작년 말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죠. 작년 말에 협상장을 떠난 것으로 보여요. 그 이후로 이제 미사일을 쏜 거죠. 북한 쪽에서는 왜 이렇지? 라고 지켜보다가 이제 상대방의 의중을 알아채고 미사일을 쏘기를 시작한 거고, 우리 남쪽에서의 반응도 있었죠. 미사일을 쏘고 하니까 미국은 이제 대북한 강경책으로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협상에서 이제 강경책으로 돌아선 것이죠. 예. 그것도 상당히 드라마틱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우리 영원히 싸우지 말자라고 종전선언 협상을 하다가 짧은 기간에 공격적인 자세로 돌아선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유엔의 제재 이야기도 나오고, 1월 26일 같은 경우는 대북 강경파 주한 대사도 임명을 하죠. 제재 전문가였죠. 대북 제재 전문가.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갑자기 전환을 맞게 되죠. 1월 26일과 28일에 거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내전 휴전 선언을 하고, 그 다음 28일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에너지 공동성명을 해서 미국의 LNG 수출기를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급격히 열기가 식어버렸죠. 예. 저기에 관련된 더 깊은 이야기, 미국의 입장,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큰 그림이라고 몇 번 표현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나오겠죠. 그 뒤에야. 어쨌거나 이 사안이 있은 이후로 북한이 1월 30일 날 화성 12호 사거리 5,000km짜리, 즉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켜왔던 규칙을 아슬아슬하게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륙간 탄도탄급을 발사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죠. 유럽에서 미국의 큰 그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시도를 한 것이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빠른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급하게 한미일 외무회담이 이루어졌죠. 하와이에서 2월 12일 날. 그 사이에서 일본 또한 대폭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그것을 종전협상으로 다시 복귀를 했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 1월 30일 화성 12호 이후로는 건 28일간 미사일 발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다가 28일 만에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의미가 뭐냐 이거죠.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이 2월 24일 날 있었어요. 그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였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올림픽 기간을 피했다 라는 가정은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리고 또 이게 더불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이 기간을 피해서 했다. 즉 그런 몇몇의 주장은 뭐냐면은 북한의 호전성으로 인해서 계속 미사일을 발사해 왔는데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참았다가 끝나자 다시 발사를 했다. 또 그게 러시아의 호전성과 연계가 돼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소위 전문가라는 이름을 달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올림픽 건은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의 최고의 관심사는 북미 종전선언 협상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이 생각의 틀 속에서 기준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미 출구 전략의 그런 단계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교적인 협상, 외교적인 해결 이야기까지 얼마 전까지만 나왔었죠. 미국의 입에서도.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의 선택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의외였다. 계산이 대충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 미국이 긴장의 끈을 늦춘 그런 기회를 봐서 러시아가 침공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전체 지금 대외 정책에 있어서 약간의 재정리하는 그런 수순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대응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대응,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응까지 재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크라이나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미국이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중이죠. 세계적인 여론의 흐름도 지켜보면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초기에 분위기를 키울 때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 대한 긴장도 같이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는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게 그들의 큰 그림과 상관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이 그려진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있어서의, 유럽에 있어서의 미국의 반응을 보면은 종전선언에 있어서의 난맥상이 다 설명이 다 되거든요. 거꾸로 대북 협상하는 이 패턴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거꾸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의 상당히 예상 밖의 마무리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 중이다. 그 과정에서 대북 협상 또한 스톱이 됐다. 다시 협상장에서 나갔다. 그게 장기화될지 단기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북한도 화성 12호 다음에 그들이 준비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더 긴 사정거리 미사일을 쏜 게 아니고 간 보는 차원에서 사거리가 짧은 전술탄도탄을 발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고도 600km밖에 안 되고 비행거리도 300km짜리 작은 걸 쏜 것이죠. 즉 어떤 서로의 행동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미국이 종전협상으로 다시 복귀한 이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실제적인 침공 사태가 발생하면서, 자, 그것은 미국이 예상치 못한 것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협상장에서도 물러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북한은 단거리 전술 탄도탄 미사일을 쏜 겁니다. 그렇게 행동을 주고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는 거꾸로 이야기해서 북한이 추가의 미사일 발사를 그리고 어떤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느냐 그걸 보면은 거꾸로 미국의 상황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북한이 오늘 아침 일찍 동해상으로 비행거리 300km짜리의 전술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과 그 북한이 28일 만에 이 미사일 발사가 북미 간의 종전 협정을 위한 협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시사하는지,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는 미국의 시각과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향후의 상황 전개는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냐 아니냐, 또 발사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사정거리에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